자, 읽어봤죠? more reading 갑시다. 자, how to give your opinions clearly and politely. 그래서 how to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하는 방법. give your opinion은 의견을 말하다, 의견을 제시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이건데 clearly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그리고 politely 어떻게? 공손하게.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나타내는 방법 이거죠. 자, when you have to give your opinions in a group, 여러분들이 집단에서 의견을 나타내야 할 때, 자, there are a few little things 나왔는데 우리 동사는 are, 주어 어딨지? things가 주어지? 끊어보면 일단 주어가 잘 보면 띵에 s가 붙어 있어요. 명사 s가 붙어 있다라는 건 가산명사라는 뜻이니까 정답 a few. 이렇게 수식이야.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things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문법 기억해 보면 a few와 a little의 차이를 기억을 해보면 돼. a few는 뒤에 무슨 명사 나와요? 복수 가산명사. 복수 가산명사가 나올 거고 복수니까 뒤에 s가 붙어 있겠죠? a little은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쓸 건데 얘는 s가 붙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명사 s가 붙어 있으면 셀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a few가 답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주어에서 끝나지 않았죠. 다시 기억해보면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비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고 일형식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끝나야 되거든. 근데 끝나지 않고 뒤에 뭐가 또 이어졌지? 주어, 동사가 또 바로 이어졌으니까 우리 뭐 하자? 수식. 그래서 명사가 나타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그럼 you should remember니까 너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다시 한번 너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게 그래 지금 첫 문장에서 주제문이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집단에서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첫 문장 무난히 갔고 두 번째 문장 가보자. 자, 이제 몇 가지 것들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자, first, 첫 번째로 it's important to 무슨 뜻일까? 요거 가주어. 그럼 뒤에는 진주어를 써야 될 자리죠. 우리가 기억하는 진주어는 to 플러스 뭐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express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럼 to 부정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진주어 자리에 나온 to 부정사는 무슨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중학교까지는 계속해서 용법을 챙겨야 됩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자, 그러면 너의 의견을 clearly, 어떻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어 진조 문장 나오면 쌤 주제문 얘기했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 others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 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can easily understand.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올 자리일까? 동사의 목적어 나올 자리인데 대시랑 what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로 쳐보고 여기까지 가로 한번 닫아보자. 지금 둘 중에 누가 답이 되건 동사의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절 돼야 될까? 명사절 돼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럼 확인을 해보자. 대시랑 what이랑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어디부터 보라고 했냐면 뒷문장 구조부터 봐라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are saying 보이죠? say는 쌤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몇 형식이니까 얘는 3형식 동사라는 거 외우고 있자 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럼 무슨 문장 왔어요? 주어인 you는 있고 are saying 3형식 동사는 있는데 누가 없지?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고요. 무슨 절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가자.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구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세 이름은 접속사라면 안 되겠지? 관계 대명사겠죠? 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형용사절. 그치? 자,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석도 뭐뭐 하는 한다고 했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지? 자, 그러면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는 어떻게 풀자? 명사절은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떨 거다? 불완전할 거다. 형용사절은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끝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what은 앞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what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동사 다음이니까 동사의 목적어거나 아니면 보어거나, 그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겠죠. 반면에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끝났을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끝나겠죠. 그지? 그래야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앞에 무슨 문장으로 된다?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앞에 다시 한 문장 보시면 The others can easily understand. 그럼 여기서 딱 끝난 거지? 그래서 what 정답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법 문제 이번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조심해서 풀고 선행사만 가지고 풀지 말고 다시 한번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됐죠?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what you are saying. 너가 말하고 있는 것. 너가 말하고 있는 것.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야? 이런 방식이. 너가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you should try 나왔습니다.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you가 주어고 should try 동사인데 자, try는 뒤에 동명사 올 때랑 투부정사 올 때랑 문법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다. 자, try ing 동명사 올 때 try 투부정사 올 때 해석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해야 될까? simple and clear words니까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말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의미상 이쪽이 맞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second, 두 번째로 you should be careful.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 된다. 어떨 때 조심해야 돼요? 자, when you have a different opinion. 무슨 의견이야? 다른 의견. 그치?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인데 이 from은요. 누구누구와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different opinion from 하면 누구누구와 다른 의견. someone else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는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자, try not to say 나는데 문법 살짝 정리해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try to 부정사가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not이 들어가게 되면 to 부정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부정어에 위치는. 준동사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럼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야. 자, 명령문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 나왔죠. 그럼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애써라 라는 뜻이고요. 부정어 위치 챙겨주세요. 부정사 앞에 오는 거야. 그럼 try not to say 뭐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애써라야. 뭐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자, I don't agree with you.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하고 동의하지 않아. You are wrong. 넌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자, you can say.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like your idea. 난 당신의 생각이 좋아요.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It's interesting. 그거 흥미로워요. 하지만 점점점.
또는 that's possible.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I think that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해된 거죠? 다음 문장. 자, 또 한 번 명령문 이어집니다. remember 다음에는 갑자기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명령문 시작한 다음에 얘들아 명령문이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구조가 바로 이어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대신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라는 것 해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 가주어 진주어니까 to 부정사부터 해석해야겠지. 그지? To state your opinions clearly. 너의 의견을 state는 말하다, 진술하다거든. 그러면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뭐뭐라는 것을 기억해라. 가주어 진주어 나오긴 했죠.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봐봐. but이 나왔고요. also가 나왔어요. 자,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쌤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not only A but also B 있죠. 그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만들어 볼까?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중요하구나. but also. 됐죠? but also important 나왔고 구조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처럼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해볼까? 뭐도 중요하다. It is also important to respect others' opinion.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 그럼 이 글쓴이가 말하는 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주제문을 만들 수 있죠. 다시 한번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요. 됐죠? 한국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처럼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로. 됐나요? 그 다음에 단어 좀 정리해볼까? 얘들아, respect라는 단어는 존중하다라는 단어지? respect, look up to 혹은 admire 다 동의어니까 추가로 좀 더 공부해 놓자. 뭐뭐를 존중하다 뜻이에요. In other words, 무슨 뜻이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야. 달리 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야. 달리 말하면 you should think about. 얘들아, about은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는 뭐 나와야 돼요? 전치사에 목적어 나올 자리지, 그지? 전치사에 목적어 나올 자리 어떻게 생긴 게 나왔어요, 지금? how to 이런 게 나왔죠. 그지? 우리가 이걸 무슨 구라고 했지? 명사구라고 했죠. 다시 기억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명사구다라고 했고 명사구는 누구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했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겠지, 그지? 그럼 목적어 역할. how to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자고 했죠? 뭐뭐 하는 방법. 물론 어떻게 뭐뭐 할지도 있지만 뭐뭐 하는 방법. 자, as well as가 나올 텐데 as well as도 기억을 해보면 be as well as A 이렇게 했죠?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을 했는데 누가 더 중요하다? B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날 거야. 그럼 as well as가 보이면 앞에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 자, how to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는 방법. 무언가를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보이죠? 지금 잘 보면 how to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나, 두 가지 보이죠? 이렇게 두 가지. 자, what to와 how to가 동시에 나왔는데 구별 한번 합시다. 얘들아, what to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what은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라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준동사를 우리 배운 거 있죠? 이 준동사 뒤에 목적어나 또는 보어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무엇을 뭐뭐 할지. 이건 해석이 되지.
자, 이번엔 how to를 가보자. how to 할 때 이 how는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린다고 하더라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그렸죠.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준동사 뒤에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있어요. 이 차이지? 그럼 다시 한번 봐보니까 그렇지. to say 나왔는데 목적어 있고요. something. 이번에는 to say로 끝나고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what to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될 거고 how to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까지 다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 혹은 여기가 자동사면 되겠죠. 이해된 거지? say는 삼형식 동사라고 외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how to는 해서 어떻게 했다? 뭐뭐 하는 방법. what to는 무엇을 뭐뭐 할지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뒤에 거부터 해석해야겠죠? 여기가 A 자리니까. 그지? 여기가 A 부분이니까.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혹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죠? 이거는 첫 번째 지문은 완료가 됐고요. 바로 두 번째 지문 넘어가자. 자, more reading. 두 번째 지문이 a home in the ground. 땅 속에 있는 집 이건데 ants live in a large groups. 자, 개미들은 살아요. live는 자동사니까. 근데 큰 규모의 큰 집단을 이루어 살아요. in large group이니까 큰 집단을 이루어 살아요. 그 다음에 문장 끝났죠. 그지? 큰 집단에 사는데 calling, called 왔잖아. 얘는 분사라고 우리가 배웠고 쌤이 call은 몇 형식 동사라고 했죠? 5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자? 뒤에 명사 개수 세보자. 뒤에 명사 몇 개 왔죠? 하나 왔죠? 뒤에 이렇게 명사가 하나 왔으면 무슨 관계? 수동 관계가 되니까 called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뒤에 명사가 2개면 능동, 뒤에 명사가 1개면 수동 관계인데 1개밖에 안 왔으니까 수동 관계라서 PP형 썼고요. 요렇게 수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미들은 뭐라고 불리는 컬러니. 컬러니가 뭐예요? 군집이에요, 군집. 군집이 뭐냐면 곤충이나 이런 생명체들이 모여 사는 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Hundreds of ants,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자,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여기도 무슨 동사 써야 돼? 복수 동사 써야겠죠? lives 안 되겠지? 자, live in each colony. 그래서 어디에 산다? live in은 어디에 산다인데 이 각각의 colony가 어디에 아까 얘기했던 군집. 각각의 군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적인 문법 하나 더. each 뒤에 뭐가 나온다? 단수명사, 단수동사 쓸 수 있죠? each 플러스 단수명사, 단수동사 나오는 거니까 자, 확인해 보면 얘가 주어예요. 다시 한번 each 다음에 단수명사 뒤에 단수동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문법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each 플러스 단수명사, 단수동사 써야 돼요. 각각의 개미들은 주어고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동사 has. 자, 각각의 개미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its own, 자기 자신만의 일이 있어요. 직업보다는 일이 맞겠지? 목적어. 자, together, 함께. The ants, 개미들은요, help their colony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help는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colony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를 우리 누굴 쓰는지 기억했죠? 뭘 쓴다고 했니?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 쓴다고 했죠? 이렇게.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해석 따로.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돕다예요. 그럼 함께 개미들은 그들의 군집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 grow.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군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growing 절대 안 된다. 목적격 보호자리 올 수 있는 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자, 대부분의 개미 군집들은요, are in the ground.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전치사고 보이죠? 뒤에 전치사고 보이니까 일형식 동사 있다. 자, a colony, 한 군집은요. has many cozy little rooms인데 여기서 little은 작은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수식. 자, 여러 개의 편안한 작은 방들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다음 문장. 자, most ants in a colony. 주어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주어가 우리 봤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주어죠. 그럼 어디에 있는. 그래서 한 군집 안에 있는 대부분의 개미들 주어고요. 동사는 여기 있죠? are 동사예요. 자, worker ants 누구다? 일개미다 이거죠. 다시 한번 한 군집 안에 있는 대부분의 개미들은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일개미예요. 일개미예요. 자, 여기서 대가 누굴까 그럼? 일개미들이죠. 일개미라고 쓰면 되겠다. 자, 일개미들은요. find food 삼형식이니까 찾다 발견하다 맞아. 자, 먹이를 발견하고요.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그리고 뭐 한데 care for 누구누구를 돌보다죠. look after 같은 말이야. look after take care of는 아시죠? 자, 아기 개미들을 돌보고요. and 병렬 구조. 다시 한번 보면 병렬 구조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and 그 다음 뭐 나올 자리야? C 나올 자리죠. 그죠? 그러면 they 다음에 우리 쓰는 게 뭐였어요? I, you, they, we 다음에 쓰는 건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온 거고 동사 원형 나온 거고 and 다음에도 뭘 써야겠어요?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병렬 구조니까. 그래서 make 정답. 여기야. 됐죠? 병렬 구조예요. 여기가 C겠지, 그지?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일개미들은 뭐 한다? 먹이를 발견하고 아기 그 개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make the colony bigger 나왔는데 그 군집을 더 크게 만든다 라는 거죠. 몇 형식 동사에 어서 make가? 우리가 봤더니 5형식이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을 쓴 거니까 목적어를 무슨 상태로 만들다 배운 거 있지? 기억날 거야. 그래서 그 군집을 더 큰 상태로 만든다. 더 크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일개미들은요. are very strong. 뭐하다? 매우 강하다. 튼튼하다. 뭐 이런 뜻 같아요. a single. 단 한 마리의 일개미가. 단 일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일개미 한 마리가 can carry 나왔는데 얘들아. carry는 뭐뭐를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예요. 뭐뭐를 나르다, 운반하다. 자, something 목적어인데 20 times heavier. 자, 비교 저기 뭐 나왔니? 배수사 나왔죠? 그러면 몇 배? 20배 더 무거운 것. 20배 더 무거운 것이에요. something 20 times heavier는 20배 더 무거운 것. 누구보다 than its own weight니까 자신의 무게보다 20배 더 무거운 것을 뭐 할 수 있다? 나를 수 있다, 운반할 수 있다. 해석 중요해. 쌤 노란색으로 해놨죠? 비교구문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That would be the same as인데 뭐뭐와 같다 이거죠. The same as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럼 뭐뭐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뭐뭐와 같을 것이다. would be 썼으니까요. 뭐와 같을 것이다? A person. 어떤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자, being이 앞에 있는 person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자, being able to lift an elephant. 얘들아, lift는 타동사인데 뭐뭐를 들어 올리다거든? 그래서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인데 쌤이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수식을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as가 전치사라서 원래 한번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건데 여기에는 생략된 게 뭐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 있죠?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걸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되죠? 그럼 코끼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거죠. 사람이 코끼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개미가 한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몸무게의 20배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if a worker ant, 만약 누가, 이 일개미가 find food,
문장 구조 잘 보시면 if는 접속사잖아. 그지? 그리고 a worker ant, 주어, find 일단 동사, 목적어까지 표시했고요. 문장 구조 어때요? 끝났죠, 한번? 끝났어요. 그럼 목적어에다가 선 명사라고 써볼게. 근데 안 끝났잖아, 문장이 지금. 그럼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죠? 이 앞에 있었던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대시랑 왓이랑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디서 보자? 뒤부터 보자. 뒤에 보니까 어떤 문장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 왔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써보면, 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우리 이름만 이번엔 간단하게. 왓은 이름이 뭐죠? 관계대명사. that도 관계대명사겠지? 이름 간단하게 써봤어요, 이번엔.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다? 아까 배웠죠? 명사절이다. 얘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아까 우리 공부했으니까 기억해봐요. 명사절은 앞에 무슨 문장 돼 있어야 된다고 했지? 불완전. 형용사절은 완전한 문장. 근데 지금 어떤 문장 왔어? 주어 왔죠? 동사 왔죠? 명사 왔죠?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왔지? 정답? 대시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 일개미가 어떤 식량, 먹이를 발견하면야 to 보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럼 너무 커서 나를 수 없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너무 커서 나를 수 없는, 운반할 수 없는 먹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다른 누가? 일개미들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예요. 기본적인 문법 챙기자. other 플러스 복수명사야. 요렇게. 다른 일개미들. other 형용사예요. 다른 일개미들이 뭐한다? 돕는다. 이거죠. 다시 한번. other는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당연히 복수동사. 수일치까지 확인하자. 자, while 나왔죠? while 나왔죠? 자, while을 우리 해석을 조심해야 될 텐데 쌤이 좀 팁을 좀 드리면 잘 봐. day가 주어잖아. 그 다음에 부사절 끝났고요. day 또 주어죠. 이 주어가 지금 둘이 어때? 같죠? 다르지 않지? 이렇게 같으면 이 while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뭐뭐 하는 동안. 반면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알겠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뭐뭐 하는 동안이야.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 그때는 반면에.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요. 구별됐죠? 자, 그럼 그들이 뭐 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이 대가 누구예요? 일개미죠? 일개미들이 일하는 동안. 일개미들은 communicate 한다. 이제 동사 잘 봐야 돼, 얘들아. 이 communicate라는 단어는 눈여겨서 조심히 봐야 된다. 왜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했니? 자, communicate는요. 잘 봐요. 두 가지를 쌤이 써볼 거거든. communicate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여기서 끝난 거고 하나는 뒤에 목적어를 가진 형태입니다. 이렇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죠? 그지?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건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목적어 없이 끝나는 건 뭐라고 할까? 자동사라고 합니다. communicate는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 뜻이 달라요. 자동사일 때는 의사소통하다.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전달하다의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완전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동사를 쓰였겠지? 그럼 뭐 한다? 의사소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in order to, 우리 많이 본 표현이지? 얘들아? in order to 기억해보자. in order to 플러스 뭘 써야 되니?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웠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뭐뭐 하기 위하여야 해석 적어야 돼. 얘하고 똑같은 게 뭐 있죠? so as to 끝까지 동사 원형. 하나 더 간단하게 만들면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세 개가 똑같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야 돼. 한 번 더.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거야.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에다 이제 쓰는 거야. 목적이구나. 앞에서 뭐 한다고 했죠? 얘네들이 의사소통한다고 했죠? 의사소통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 얘가 바로 이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소통하는 목적, 이유가 되겠죠? 동사 원형 답이고요. share. 중요합니다. 자, 목적이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겠지, 당연히.
얘네들 의사소통 왜 하는 거야? shar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에 대한 정보? 얘들아, information about food니까 먹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죠. 또는 병렬구조 보이니? to 부정사끼리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to get help from others니까 다른 개미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죠. 자, 얘네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나왔어요.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용 정리 잘하자. 첫 번째, 얘네들이 의사소통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죠? 먹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다른 개미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두 가지 목적이 나왔죠. 자,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목적이죠. 자기 혼자서는 못 나르겠으니까, 못 옮기겠으니까 다른 개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개미들이. 자, 다음 문장. 자, the worker ant. 그 일개미들은요, 또한, also 들어가면 좀 중요한 표현이야. 자, 또한 뭐도 한다? care for도 한다. 다시 한번 또한이란 뜻이니까 주어라는 애가 이것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also는 뭐뭐도 이렇게 해석해봐. 그러면 일개미들은 뭐도 한다? care for the queen ant. queen ant가 누구예요? 여왕개미죠. 그치? 여왕개미를 돌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얘들아, 여왕개미를 돌보는 건 누구다? 일개미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The queen ant. 자, 이 여왕개미의 일은요, 뭐 하는 것이에요? to 부정사 하는 것이에요. 자, 문장 구조 보이지?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는 것 해석하면 되고, 쌤이 문제를 좀 냈어요. 라이하고 레이를 냈는데 정리 한번 할까? 라이는 자동사, 레이는 타동사. 그래서 라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해석도 다르지? 라이는 눕다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하나 더 있다고 했지? 있다. 레이는 뭐뭐를 놓다의 뜻도 있지만 하나 더 뭘 낳다? 얘들아, 알을 낳다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알 보이죠? 그리고 목적어가 뒤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몰라? 레이죠. 자동사, 타동사 차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다시 한번. 그 여왕개미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자, there may be one more or more queens in each colony니까 there 해석 안 한다고 하는 거 기억나지? there는 해석 안 해. 자, maybe 아마도 뭐가 있을 수 있다? one or more queens in each colony. 부사구. 구자 됐죠? 어디에서는? 각각의 군집에서는 한 마리 또는 그보다 많은 여왕들, 다시 한번 여왕개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 문제에서 각 군집에는 한 마리만 있다. 그건 아니죠.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의가 누구죠? 이걸 잘 찾아야 돼.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걸 잘 찾으세요. 대의 누구예요? 일개미예요? 아니면 여왕개미예요? 여왕개미죠. 여왕개미라고 쓰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여왕개미는 live, 사는데 얘들아 up to 전치사고요.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뭐뭐까지. 몇 살까지 살아요? 28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28살까지 사는 거지. 여왕개미는. 일개미 아닙니다. 만약에 일개미가 28세까지 산다. 그럼 틀려요. 여왕개미가 28세까지 사는 거야. 자, during the time,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8년간이겠죠. 여기서 그 기간이라는 건. 그 기간 동안에 each queen, 아까 우리 했던 문법. each 뒤에 얘들아 단수동사, each 뒤에 단수명사, 말 잘못했다. each 뒤에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했던 거 기억하죠? 얘가 주어잖아, 그럼. 그지? 주어 자리에 단수명사 와야 되니까 단수동사 정답이겠죠. 그리고 레이는 타동사 했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될 거야. 뒤에 있죠. hundreds of, thousands of eggs.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즉 다시 얘기하면 28년 동안 이 각각의 여왕 개미들은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해석됐죠?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자, these eggs. 이 알들은요. 주어죠? 쌤 수일치 문제로 냈는데 주어가 단수, 복수.
복수니까 여기도 무슨 동사 써야겠어? 복수 동사 써야겠죠. become 정답이고요. become 몇 형식 동사라고 했죠? 2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보어 자리에 baby ants 나온 겁니다. 보어 자리 명사 왔어요. 해석은 뭐뭐가 되다겠죠. 이 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아기 개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worker ant 이 일개미들은요 take care of 무슨 뜻? 뭐뭐를 돌보다 목적어 필요할 텐데 여기 있죠 eggs 일개미들이 알을 돌봐요. 다시 한번 알을 돌보는 건 여왕개미예요? 아니죠. 여왕개미는 알을 돌보지 않아요. 알겠지? until 뭐 할 때까지 the baby ants are born 뭐 할 때까지 접속사 until이고요. 이 아기 개미들이 뭐 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수동태죠. 목적 없으니까 이렇게. 자, 다 됐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